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미국 시간은 어젯밤이겠죠. 미국 자문단, FDA 자문단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서 화이자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화이자가 통과가 되면 바로 다음 날이나 주말쯤 해서 분명히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거고 화이자는 정식 승인이 되면서 바로 약품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이자 관련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제일약품이 가장 대장주니까 제일약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꽁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시켜 나가 볼게요. 왜 한 거죠? 일단 어젯밤에 나왔죠. 긴급사용 승인 권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FDA가 정식 승인을 하면 미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단 기대감이랑 현실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나와 있는 이 히스토리는 제일약품 히스토리입니다. 제일약품이 그동안 어떻게 상승을 했는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여기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 계획한다를 했죠. 기대감, 계획,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2조 투자 백신 공급망 구축 기대감, 백신 완료 임박 기대감, 다 기대감입니다. 다 기대감으로 엮이고 이제 진짜로 나오는 거죠. 현실에 백신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있을 때는 잘 갔어요. 그런데 현실 적용으로 딱 터졌을 때 백신이 진짜로 나왔을 때 그때 갈 것이냐? 일단 악재는 아니니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못 가고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좀 김이 많이 빠지죠. 그래도 기대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FDA에서 진짜로 승인을 냈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12월 8일 날에 우리나라 그 백신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발표될 때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정부에서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나온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랑 정부가 이야기할 거야랑 좀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아직은 들고 가야 된다. 주말은 넘기고 다음 주에 주말 사이에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놓는지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된다로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 기대감 vs 현실 적용 요 관점으로 본다면 유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압병실이죠. 제가 어제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병상이 모자라질 것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 GH 신소재를 생각을 해보면 GH 신소재는 8월달에 우리나라 격리 환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한번 빡 떴다가 그때도 마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병상 부족 기대감. 그래서 이때도 확진자 급증 소식에 올랐죠. 왜? 병상이 부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다 병상 부족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GH 신소재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같은 관점에서 화이자의 움직임과 뭐 GH 신소재, 음압병실의 움직임 요거를 같이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이자의 움직임은 바로 제일약품의 움직임이었죠. 제일약품의 움직임이 정말 정부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모더나 관련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느냐. 엔투텍이 되겠죠. 바이오사이언스도 되겠고. 아무튼 AB프로바이오요. 아무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향후 움직임이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로 막양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그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일정 한번 알아보고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10일 날
자문회의에서 긴급 사용 승인 FDA의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일 오늘 밤이 되겠죠. 미국에서 현지 시간 FDA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죠.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승인 직후에 백신이 전역으로 배송이 시작될 거고 13일 날 13일이면 언젠가요? 13일이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 요 권고 결정이 일어나죠. 이거는 뭐 그 승인이 아닌 상업적 유통을 위한 정식 승인이라.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게 일요일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5일 이후부터 미국 전역에서 접종이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 17일 날부터 모더나의 긴급 사용 승인 심의가 들어간다. 따라서 화이자의 움직임이 17일 이후에 모더나 관련주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이니 잘 확인하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음압병실과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대감, 현실 종합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음압병실은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팍팍팍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병상이 모자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백신 확보에 중앙사고본부 전략기획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량 확보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백신이 미국인 우선 접종으로 한다. 그래서 반출이 안 되죠. 행정명령으로 막아버렸죠. 우리나라는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정명령으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지금 백신을 확보를 못했어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확보가 빨리 되겠는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땅땅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제일약품 좋아요. 지금 뭐 생각했던 대로 백신이 잘 되고 있고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공연 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여차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일단 호재가 터졌으니까 호재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게 공연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요 위기감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손절가 확실히 잡아놓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관련주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콜드체인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급 계획에서 콜드체인주가 움직였거든요. 12월 8일에 말이죠.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얘네들이 통과될 때마다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 콜드체인 관련주에 뭐 대한항공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파라핀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들도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에다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나오면 항공주가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 이게 뭐냐면 주사기요. 주사기. 백신 뭘로 맞습니까? 주사기로 맞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전 국민한테 접종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뭐 독감 같은 것들이 막 돌 때는 백신 그러니까 주사기 관련주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전 세계인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기 관련주도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확보한 물량이 없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12월 4일 날 뉴스를 보면 내년 2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전망으로 보인다. 내년 2월에 말이죠. 근데 아까 전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2월 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수급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도 살펴봐야 되고요. 관련주는 인콘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인콘의 히스토리죠. 인콘의 히스토리를 보면 존슨앤존슨으로 밀접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아 인콘은 존슨앤존슨의 대장주였다. 그리고 앞으로 인콘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면 존슨앤존슨 관련해서 뉴스가 있다면 인콘을 봐야 된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백신도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1일 오늘 나온 뉴스고요. 중국 전역에서는 중국 백신 운송 훈련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내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2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으로 뿌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훈련하고 내일 뿌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백신도 우리가 수급을 할 가능성을 생각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게임주 같은 경우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한한령 해제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 시간 스토리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왕이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게임 관련주 판호를 열어줬어요.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게임주가 판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가 왔다 갔지 일주일 만에 풀렸으므로 앞으로 한한령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왕이가 우리나라에게 준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후에 판호가 안 열리고 있어요. 한한령이 해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뭔가 삔또가 살짝 나간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과정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12월 8일 날에 우리나라 백신 수급 계획을 밝힐 때 중국 백신을 수급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한령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멈칫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백신도 수급할 가능성을 열어봐야 된다. 왕이가 우리나라에게 한한령 해제를 선물한 것만큼 우리나라도 중국 백신을 수입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정리할게요. 바이오 리더스가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언제? 9월 14일 날에 뉴스에 나왔죠. 그 외에 경남제약, 제놀루션, 대화제약 요렇게 있다. 여기서 맞췄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을 하나만 더. 그것도 안 되면 러시아 백신 접종자가 15만 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최다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언제? 12월 10일 날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특사로 파견이 됐습니다. 한러 수교 30주년 때문에 갔어요.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12월 11일 뉴스예요.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서 특사가 간 건데 우리나라는 백신이 없잖아요. 러시아 백신이 있잖아요. 특사가 갔어요. 연결시켜서 러시아 백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러시아 백신주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백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고 흐름을 관련주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들을 사라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 그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삐집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저것이 팍팍 튀어오를 때 뭐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뉴스 같은 데서 정보가 다 나와 있죠. 근데 맥락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재가공을 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백신 관련주 총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나라의 약점 그리고
그 백신 관련주들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조문가고요. 저희 채팅창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의 내용은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칠게요.